연임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도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최정우 회장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포항 오천 폐기물 매립장 증설 반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처 ENT의 대주주인 동양종합건설은 7년 전 약속을 어기고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오는 1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각종 산업재해와 노조 탄압, 공해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까지 최정우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재청문회.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증인이 지금 취임하시고 2018년 이후로 지금까지 19명이 죽었고 포스코는 문을 열면 지옥이다.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나는 오늘 무사할까? 그런 생각으로 출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정우 회장의 지난 3년은 실패한 3년이다.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정우 회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후배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노동 현장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야 책임을 질 건지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더 안전과 직원을 잘 챙기라는 질책을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과 노동단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최정우 회장은 더 이상 연임해서는 안 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최정우 회장 연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을 배불리는 상황을 멈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과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제철소 앞에서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농성도 시작됐습니다. 최정우 회장 연임을 반대한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을 반대한다. 연임을 반대한다. 천막농성을 시작하려는 노조와 이를 막아서는 사측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를 시작으로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12일까지 노동자들은 한 명씩 단식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이되는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최정우 회장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정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오천읍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네이처 ENT의 대주주 동양종합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과 체결한 상생협약까지 위반하며 무리하게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의 대주주인 동양종합건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8월 네이처 ENT 전신인 동양에코가 오천지역발전협의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입니다. 매립장 사용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반대 운동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네이처 ENT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은 이 같은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주민들로 봐서는 악덕 기업입니다.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는 주민과의 상생협약을 헌신짝처럼 벌인다는 기업의 실제 소유주 책임이 크다며 네이처 ENT의 대주주 동양종합건설을 규탄했습니다. 또 포스코 협력사로 성장한 지역기업이 오히려 주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종합건설과 백승로 회장이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포스코 최정우 회장도 동양종합건설이 매립장 증서를 철회할 때까지 지역과의 약속을 내던진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의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한 동양종합건설이 이런 주민과의 약속을 완전히 어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과연 이런 부도덕한 기업과의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이에 대해 네이처-ENT 측은 오천 지역과 상생 협약을 맺었던 신매립장과 안정화 대상인 사후 관리 매립장은 별개 사안이라며 이번 매립장 공사는 안전 문제 때문이지 증설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D등급을 받은 6매립장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공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5일 폐기물 증설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달로 종료되는 1년간의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습니다.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하며 초중고 무상교육이 17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 등의 학비 부담이 학생 한 명당 한 해 123만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북의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6만 4천여 명으로 총 7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를 제외하고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352억 원, 77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향후 11조 원을 투입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그린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 세계적 추세인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옮겨가는 전환기가 다가오고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 중립 시대에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수소. 전 세계의 돈이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산업으로 몰리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그린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는 총 사업비 11조 3,4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환동의 항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양식 기반 조성, 동해안 항만 마리나 관광 등 4개 분야 22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에너지 전환 시대가 왔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 에너지 전환에 맞는 산업이 모두 다 있습니다. 우선에 수소 관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 모든 산업을 다 갖추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그린 경제를 달성하겠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의 발전 방향으로 이스트 플랜도 제시됐습니다. 울진에는 수소에너지 실증 생산단지를 영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생태 관광섬 보존과 해안도로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산을 어떻게 지역 자산화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순히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지역 발전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지역에 있는 풍력, 에너지 자원을 지역 자산화해서 우리 기업에 공급하고 지역 브랜드로 연결시키는. 이 밖에 예타 통과가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철저한 논리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온 안강읍 두류 1리에 11억 원을 들여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내년까지 57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안강읍 두류 1리에 상수관로 6.1km, 가압장 한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두류 1리와 인접한 강교 1리, 양남면, 산내면 등지에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는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편의시설과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등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진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약을 통해 내년까지 국도 36호선 금강송면 쌍전리에 휴게 공간과 주차장, 판매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금세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남풍이 불어들면서 갈수록 따스해지겠습니다. 내일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절기 경칩인 금요일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4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봄의 문턱에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지방에 10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오후까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면 그치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토요일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상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2021년 일자리 예산의 75%를 상반기 조기 집행에 참여자를 확대했으며 최종 248명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의 청년 일자리, 환경 정화, 녹도 정비 등의 행정 업무 보조와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60여 개 업무 분야에서 4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대기 환경 개선과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올해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약 150대, 총 사업비 2억 7천만 원 규모로 진행합니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한 대당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의 개인, 법인, 기업체 등이며 보조금은 제작 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 황성공원 궁도장을 이달부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궁도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고 특정 단체 동호인이 아닌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요금은 조례에 따라 1회 2시간 기준 2,000원이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등은 50% 감면됩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청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 컨설팅 등을 무료 제공합니다.